자, 일단 뭐 내일이 시험이어서 집에서 뭐 전 과목 다 보겠습니다 한 사람도 있고 뭐 지각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는 할 거 해야지. 수업은 뭐 할 거냐면 내일이 5모니까 5월 모의고사 범위에 맞는 한 세트 실무를 볼 거고, 확통을 5모에 볼 사람은 공통이랑 확통을 보시고, 미적분을 5모에 볼 사람은 공통이랑 미적분을 보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고, 뭐 여유가 되면 확통 미적분을 다 푸셔도 뭐 말리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다 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료 및 과제가 있죠. 6모 1세트 2025년 작년 거 기출이랑 유사 변형으로 되어 있는 거 제가 편집한 거. 2번 2세트 최근 7개년일 거예요. 아마 7개년 6모 문제를 단원별로 소팅한 거 두 세트가 있어요. 6모 보기 전에 다 하셔야겠죠. 다 풀어야 됩니다. 이거 당연한 거야.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다 풀어야 되고, 인문양 엔제, 하여튼 인문양 엔제가 있었어요. 밖에 확통 깔려 있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그 인문양 엔제를 6모 보기 전에 6모 시험 범위 뿐만 아니라 영등포고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잖아요. 누적이잖아요, 시험 범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되게 괜찮은 교재라서 이거를 애들한테 꼭 주고 싶어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어저께 이어서 오늘 했고, 엔제 이름은 밝히면 안 되겠고. 그렇고 여기 등급컷은 내가 너희들한테 톡방에다가 보내놨는데 등급컷이 정해지면 얘기해 주시고, 어제 얘기한 중복이 되더라도 좀 들어주세요. 최강학원 블로그에 학원 홍보 같은 거를 이제 하잖아요. 밖에 모니터에 뭐 대입 합격자들 이렇게 떠 있고 하잖아. 거기에 이제 누군가가 댓글을 달았대. 증거 자료를 다 제시해라. 제 거는 증거가 다 있거든요. 작년에 붙은 애들 증거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실무랑 엔제 작작 뿌려라 고소한다 이런 댓글이 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우셨던 것 같은데, 학생이 누군가한테 얘기했거나 지금 재원생이 얘기를 했거나 나간 사람이 얘기했거나 그거 내 얘기일 거 아니야. 엔제랑 실무를 작작 주세요는 내 얘기잖아. 일단 그 자료가 나만큼 주는 사람이 최강이 없는데, 그래서 네, 그 고소 얘기가 나와서 재원생이 얘기를 했거나 나간 사람이 뭐 얘기를 했거나 니들이 딴 학원을 다니는데 수학학원에서 뭘 줬어라고 얘기를 했거나 어딘가에 들어갔겠죠. 제가 애들한테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있어요. 내가 뭐 2년 전, 3년 전, 2년 전 연타로 3번 한 400만 원 벌금을 받았다. 너희들한테 자료를 주는 건 내가 워드 작업을 하고 문제를 사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시중 교재를 주는 경우도 있다. 근데 만약 고소건이 한 번 더 접수가 되면 다시는 너희들은 못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2학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게 안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고, 일단 제가 잘못한 게 맞아요. 저작권을 지켜야 되고 내가 어른인데 너희들 앞에서 어른이 너희들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준답시고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잘못한 게 맞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나갈 거예요. 근데 얘는 꼭 주고 싶어서 일단 준 것이고, 제가 다시 작업을 하고 가공을 하고 뭐 그래서 제가 알아서 자료들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게 맞지. 저작권을 지키면서 하는 게 맞지. 너희들이 오늘 시험 보는 것도 원래 샀어야 맞지. 샀어야 맞는데 이게 작년 거라서. 작년에 봤던 전대실무라는 것이 있어요. 전국 대단위 실전 모의고사 메가스터디에서 사활을 걸고 만들었던 첫 시험지가 있는데 문제가 너무 좋아. 문제가 너무 좋아서 5월 모의고사거든요. 5월 모의고사 범위라서 이게 등급것도 있어요. 이게 아마 있을 거예요. 전대실무를 5모 대비로 볼 거고, 미적분 정규반, 확통 정규반, 공통 정규반에 나가는 자료가 조금씩 달라요. 실무 보는 것도 다르고, 그거를 보고 할 생각이에요. 그 시험지는 지금 너희들한테 없어요. 네 자료 보면 여기 하나 또 있죠. 여기에 전범위 실무가 하나 또 있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전범위 실무. 오모 끝나고 나서 전범위 실무 연습을 해보도록. 뭐 하나 지금 있죠? 확인했지? 뭐 하나 있잖아. 문제하고 해설 같이 있는 거. 그거가 회차가 되게 높을 거예요. 구모 보고 나서 봤던 파이널이거든요. 작년 6모 9모가 반영이 된 시험지라서
엔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시험지라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선물로 드린 것이고 오늘 보고 거는 전대실물을 볼 거예요. 어떻게 다들 이해되셨죠? 질문 없지? 그래 이제 시험지 줄게. 듣자마자 이 전대실무 문제가 공통만 얘기를 하면 10번대의 문제가 되게 좋았어요. 컷은 앞에 있고요. 자, 할 말을 좀 해가면서 살짝 얘기하고요. 필요한 건 개인 질문 받을게요. 1번에 2, 2번에 3, 3번에 1, 4번에 4. 특이사항 없죠. 5번에 5, 6번에 3, 7번에 1, 8번에 5. 9번 사인값 주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비를 줬네. 사인 법칙 통해서 사인값 구하고 코사인값 추론해내고 코사인 법칙 돌려서 k값 구하고 그런 식이에요. 답은 1이고 10번 뭐 우리 애들은 안 그럴 거라 생각해. 이런 거 보면 뭐 공식을 쓴다고 한다 그게 아니지. 교점을 먼저 찾아야지. 근데 교점을 찾으려고 봤더니 어라 교점을 찾을 수가 없네. 알파로 놓고 뭔가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구나. A 부분의 넓이는 0에서부터 알파까지 F에서 G를 빼라. 저걸 F 저걸 G라고 두면 그러면 B라는 것은 알파에서부터 1까지 G에서 F를 빼라. 아 A 빼기 B를 준 이유가 있네. 함수를 뭐 F 빼기 G 같은 걸로 통일을 하면 묶어갖고 쓸 수 있으니까 거기서 풀라는 문제. 답은 3. 11번 일단 답은 2인데 평균 변화율이 뭐 F' 어쩌고랑 같다 해서 식을 썼을 텐데 몇 개 대입을 좀 해봐야 돼. 이 문제를 보자마자 처음에 X 대신에 2 대입하면 좀 편하겠는데 이런 생각하면 좋았을 테고 2를 대입하는 순간 오른쪽이 빵이니까 나머지는 이제 식을 쓴 다음에 6 대입하고 4 대입하고 그런 식으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라 이게 최근에는 이런 유형이 안 나왔다가 옛날에 기출문제를 보면 이렇게 대입을 해서 풀어내는 함수 방정식 문제가 평가 문제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살짝쿵 변형했던 문제예요. 결정적으로 x는 2를 대입할 생각을 못했으면 뭐 틀려야죠.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답은 2. 12번 12번 답은 4인데 뭐 절대값 잘 해야죠. 절대값 잘 해야 되는데 5 또는 6이라 그랬으니까 5를 집어넣어도 90이고 6을 집어넣어도 90이야? 그 여섯 번째 항이 빵이겠구나. 여섯 번째 항이 빵이니까 거기서 절대값 풀어 헤치면서 가면 A6이 음수라는 걸 알 수 있고 A6이 음수니까 오케이 A7이 0이어야 되고 그래서 뚝딱뚝딱 풀면 돼요. 답은 4고 13번 그 극대값이랑 극소값은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그 동일한 함수값을 가지면 같은 극값을 갖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함수값의 모임 이런 집합이 있는데 그거 원소의 개수가 2개라 그랬잖아요. 그럼 왼쪽에는 뭐였지? 왼쪽엔 2차 함수고 오른쪽 3차 함수인데 극소값이 둘 다 0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그것만 발견했으면 푸는 게 어렵지 않았을 테고 답은 5번 14번 14번은 F랑 G를 보면 X축으로 6만큼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 했을 거야. 근데 보통 이제 물려있는 거에 따라서 직선의 기울기를 염두에 두고 얼마만큼 평행이동한지 기울기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얘는 원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직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BA, AC 그게 같잖아요. 길이가 같은 거니까 거기에서 쳐다보면 그 변화율이 각각 x값의 변화량은 6, y값의 변화량은 k 이렇게 정해지는구나. 즉 B가 그 평행이동에 의해서 A로 가고 A가 평행이동해서 C로 가고 이것만 발견했으면 원의 성질 등등을 이용해서 기울기 등등을 이용해서 풀 수 있었을 거예요. 답은 2. 15번 뭐 대충 풀어도 되는데 미분 가능성 조건이 있잖아요. 미분 가능성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숨어 있기는 하죠. 오른쪽 함수 미분 가능한가요? 그거? 미분 가능한 이유는 연속 함수를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를 했기 때문에 항상 미분이 가능하단 말이죠. 이 미분은 가능한 것을 이용해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다 이런 것들을 수식으로 좀 풀어 나가야 되는 문제예요. 문제 괜찮았죠? 조건 쳐다보면 뭐 FA가 0이고 F0은 0이고 F'A가 0이고 이런 것들을 막 끌어낼 수 있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다 이거 처리하면
정의를 썼던 걸 추천드려요. 15번 답은 4고 16번 10, 17번 4, 아유, 그냥 부르자. 18번 30, 19번 5, 20번 24, 21번 2, 22번 오랜만이죠? 수열 22번에 박혀있는 거 17 확통, 23번 3, 24번 4, 25번 2, 26번 5, 27번 1, 28번 4, 29번 97, 30번 25 미적분. 확통은 점수 내세요. 23번 2, 24번 3, 25번 5, 26번 4. 그러니까 전형적인 유형들 계속 나오고 있죠. 27번에 1, 28번에 1, 29번에 8, 30번에 16. 30번에 급수 문제 오랜만이지. 그렇게 점수는 이제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시고. 야, 근데 아내라는 말이 조금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니? 아내를 책임지는 사람은 그런 뜻 아니니? 모르겠네. 자, 일단 그 수능은 말이에요. 아이 참. 그 공통하고 선택하고 뭐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통에서의 세뇌 문제? 선택에서의 세 문제? 이거를 좀 빼볼래 우리? 무슨 번호인지는 예상이 갈 거야. 공통에서 네 문제 그러면 뭐 뻔하지 않니? 좀 어려울 만한 그 네 문제를 빼고 맥시멈으로 잡자. 7문제를 빼. 그 7문제가 3점이겠어? 4점이겠지? 28점이야. 그거를 빼. 그 72점이죠. 일단 여기를 주목해. 집중해. 따라해봐. 72점. 다시 72점. 작년까지의 수능은 이 72점을 봤는데 어떠한 교재를 해도 나오게끔 냈다? 네가 수능 특강을 풀던 센수학을 풀던 기본 정석을 풀던 실력 정석을 풀던 아무 상관없이 그것을 여러 권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숙달이 좀 돼 있는 상태에다가 실무 연습만 하면 이거 나오는 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어. 계속 그랬어. 근데 소위 말해서 니들이 학원을 다니는 목적이 이거 맞추려고 다니는 거다? 그거를 1년 동안 다니기도 하고 2년 동안 다니기도 하고 3년 동안 다니기도 하고 N수생,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는 거다. 거기를 잘 기억해. 다시 이 7문제를 뺀, 즉 28점을 뺀 나머지 72점을 받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야. 다시 생수학 풀어도 된다고, 수능 특강 풀어도 된다고, EBS만 풀어도 된다고. 근데 여기보다 낮은 점수가 나왔잖아. 그러면 긴장을 좀 해야 돼. 어떠한 시험을 봐도 그래. 어떤 교재를 통해서 이거를 공부해도 좋지만 대신 무엇은 필요하다고? 실전 연습은 필요하다고. 100분 동안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채로 짜증나는 그런 것들 있잖아. 애들 많이 얘기하는 거 있어. 이거 난 앞에 풀고 있는데 넘기는 소리가 들려. 이렇게 그런 것도 막 신경 쓰이고, 다리 흔드는 애부터 나갔다 들어오는 애부터, 물론 시험 현장에서 못 나가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부터 그런 게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여. 실제 수능 시험장의 한대기가 그거야. 여기 앉아있는 애가 다리를 계속 흔들고 있는 거지. 근데 이쪽에서 보고 있어. 여기서 흔들고 있어. 신경 쓰이잖아, 국어 시간에. 그래서 감독관한테 선생님 저기 앞에 있는 애 다리 좀 못 흔들게 얘기 좀 해주실래요? 감독관이 그거를 코칭해주는 감독관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대. 물론 너의 사정은 내가 알겠는데 내가 얘한테 가서 다리를 흔들지 말라 하면 얘도 오늘 시험 보는데 계속 그게 신경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얘한테 말 못한다. 이렇게도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
그거 시험 끝나고 나서 채점을 할 수도 있지. 애들끼리 막 뭐 신나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걸리적거릴 수도 있고 그런 그 현장의 분위기를 매번 느끼는 게 중요하다. 다시 여기 6문제에서 7문제를 제대로 많이 맞추기 위해서 학원 다니는 거야. 근데 계속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지. 주는 거는 안 하고 집에 있으면 놀고 학원 오면 그냥 뭐 구경하다 가고 그 대학을 어떻게 가는 거냐? 못 가. 할 수가 없어. 아까 내가 나가면서 그랬지. 재수없게. 일주일에 실무를 3개 이상 풀지 않으면 감 떨어진다고. 그거 지켜.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강의 이렇게 구경하러 이렇게 가잖아. 강의를 구경해. 최민구 수업을 듣든, 현우진 수업을 듣든, 무슨 뭐, 강기현 수업을 듣든. 구경해. 이렇게 김원준 수업을 듣든. 여기 뭐, 대치동 바닥에 있는 애들이랑 공부하니까 좋다. 막 이러면서. 그게 뭐야. 어쩌라고, 그거. 오늘 학부형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아침에 설명회하고 왔거든. 거기가 수원이야. 영통이 수원인데 애가 대치동에 있는 시대인재를 다닌대. 근데 얘가 학교에서는 난다긴다는 애인데 거기에서 미적분 시험을 보면 평균 정도밖에 안 나와서 어머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선생님 얘를 학원 그만두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평균 나온다. 자존감이 막 떨어져 있대. 여기도 지금 100점이 있는데 어떤 애는 자기 딸은 당신 딸은 평균도 안 나와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그 시험지를 100점 맞는 애들도 수두룩 빽빽하니까 자존감 상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죠? 학원을 바꾸는 게 맞죠? 이러시더라고. 내가 그랬어. 저 어머님 애가 지금 수능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논술 설명회 오셨잖아요. 예. 정시 파이터죠? 예. 그 수능 잘 볼 거잖아요, 수학을. 예. 그러면 그 턱밑까지 오는 난도를 견디도록 해주셔야지. 애 자존감 상한다고 그걸 빼시면 어떡하냐, 그거. 그러면 안 된다. 그게 포인트야. 그리고 두 번째 학부모께서 그러셨어. 어디 학원을 다니다가 과외로 돌렸대. 과외를 하면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내가 그랬다. 제가 과외할 것 같으세요? 모르죠. 과외 안 해요. 과외를 하실 거면 돈을 투자하세요. 시간당 한 30씩 받는 사람들 투자해서 한 큐에 끝내세요. 그게 아니시면 보완제로 쓰세요. 학원 어디 학원을 다니든지 간에 거기를 다니시고 정예가 못 따라오면 그걸 과외를 부지세요. 돈이 없으면 돈을 써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내년에 어떻게 시대인지 한번 가볼 거야? 가지도 못할 텐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조금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준 게 있으면 그 준 거를 다 풀도록 노력하는 게 수험생의 자세야. 물론 양이 많을 수 있어. 뭐 과제량이 많다, 뭐 어렵다, 뭐 그럴 수 있지. 나도 어르고 달래는 거 되게 잘한다. 근데 그거 못하겠니? 내가 이게 수학 강사 경력이 20 몇 년인데 우쭈쭈 하면서 잘할 수 있어. 이게 맛있는 거 이렇게 주고 문제로 주겠지. 먹을 거 말고 맛있는 거 주면서 잘할 수 있어. 안 하는 이유는 결과가 안 좋아. 야, 네가 커가지고 내 애를 가르칠 수 있고 여기 선생님 되실 분 계신데 그럴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똑바로 못하면 되겠어? 해야 될 거를 똑바로 하는 게 낫겠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거 보니까 난리 난 사람도 지금 있고 잘한 사람도 있고 지금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 자, 정리하자. 1번 열심히 하자. 2번 일주일에 실무는 몇 개 이상 풀어라? 3개 이상 풀어라. 몇 개 이상? 3개 이상. 내가 엔간하면 그거 이상 챙겨줄 거야. 엔간하면 그거 이상 챙겨줄 텐데 그거 이상 풀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 당장에 이제 기말고사가 코앞이라서 내일은 모의고사 보고 기말고사 코앞이라서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래. 내일 모의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또 준비 쭉 해야지 뭐. 일단 됐어. 틀린 거 좀 보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시험지 좀 볼게.